3월 17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경주로 열리는 이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가 최고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기는 할 텐데, 경마팬의 입장에서는 대상 경주 적중한다고 배당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경주 최선을 다한다. 이 생각 갖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앞말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저배당 경주가 될 가망이 조금은 높은 경주입니다. 최근 서울경마장 흐름은 기본적인 능력과 전개를 바탕으로 예상 가능 범위 내에서 저배당이 좀 형성이 되는 경주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과연 어느 마필이 그러면 전개가 좋고 능력이 있는 마필인가를 골라내는 것도 하나의 좀 적중을 하기 위한 기본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탑다이아, 4번마 제라퀸, 8번마 매직사운드 이 세 마필이 이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여기에 7번마 금성 리비어가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중속으로 좀 밀고 나오면서 앞선의 마필을 좀 강탈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과연 이 7번마 금성 리비어가 지금 38주 만에 출전인데 경주에 적응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1번 게이트에 있는 피크윈드가 아마 이번 경주에 최고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은데, 일단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맞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4번을 나왔는데 최근 걸음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현종 기수와도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주 앞선에 전개할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마필들은 아니고 선호 마필이 좀 혼합상 혼전 상황을 좀 펼쳐야 되는, 그래서 초반에 상당히 좀 힘한 배가 어려운 그런 전개가 나올 가망이 높기 때문에 1번마 핑크윈드가 선의권 꽃자리만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이번 경주엔 전개는 가장 좋아 보인다. 결국 1번마 핑크윈드를 중심으로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 중에 3번마 탑타이어와 4번마 제라킨 이 두 마필이 마지막까지 버틸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고, 이렇게 끝나면 그냥 평범한 경주, 저배당 경주가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8번마 매직 사운드, 매직 댄서의 자마죠.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김성현 기수가 3kg의 부담 중량 이 지금 그 감량 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걸음이 그래 좋아 보이지도 않고, 자, 9번마 레이디 폭스가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스타트를 좀 빨리 끊을 가망이 있다, 좀 이렇게 봤는데 솔직히 조기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좀 배당마로 좀 보고 있는 마필은 10번마 머스퀸 플라이입니다.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믿음감은 떨어지고, 지금까지 데뷔전 한 번 치렀던 마필이죠. 근데 직전 경주 스타트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스킨 플라이는 결국은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의 마필과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머스킨맨의 자마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뒷심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앞선이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 1번마 핑크윈드가 선의권에서 조금 빠르게 앞선의 마필을 덮쳐버리면 10번마 머스킨 플라이에게도 추입 타이밍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추입 타이밍은 한 번쯤 잡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좀 준비는 좀 돼 있는 마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박현우 기수라고는 하지만
전개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기본적으로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핑크윈드, 4번마 제라킨, 3번마 탑다이아,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머스킨플라이, 이 네 마필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 1번마, 4번마, 3번마가 입상하면은 저배당이겠죠? 저는 차라리 이 10번만 머스킨플라이 당일 현장 상태를 보고 만약에 이 마필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 그럼 어쨌든 배당마기 때문에 소액 분산 배팅을 한번 노리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마필들의 혼전 구도, 그리고 앞선이 엄청 복잡할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엄청나게 많은 경주죠. 근데 모조리 다 뒷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느 마필이 좀 뒷심 보강을 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은 할 텐데, 어쨌든 경주의 흐름이 초반에는 상당히 좀 빠르고 자리 잡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직선주로 해서 좀 쉽게 앞선의 마필들을 좀 넘어설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고, 또 하나는 참 이런 경주가 참 드문데, 자, 5번 부강질주,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자, 이 CC1 기수가 지금 어쨌든 뭐 서울 경마장에서는 가장 핫한 기수입니다. 자, 이 부강질주라는 마필이 언캡처드의 자마고 1억 3천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데뷔전 인기 1위 마필이었죠.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수를 CC1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글쎄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9번마 당찬낭보에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광질주라는 마필, 이건 장래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CC1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는 다른 마필을 탄다. 자, 평소 같으면 잘 일어나지 않을 그럴 일이 지금 일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이 서울 경마장의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게 좀 가늠이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 5번마 부강질주가 오늘의 인기마가 될 거고, 9번마 당창남보도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인기마가 될 거고, 이 두 마필 다 선위권에서 올라오는 그림이 가능한 마필들입니다. 근데 저는 9번마 당창남보는 글쎄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크게 어떤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 앞선을 확 갈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카로운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어떤 뭐 자존심 싸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글쎄 저는 마필의 기본 능력과 전개로 봤을 때 당찬낭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번 경주에 결국은 1번마 모쿠슈라, 3번마 스터닝 퀸, 7번마 블루레이서, 11번마 울트라 히트,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뒷심은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강질주가 전개로서는 상당히 좋은 유리한 점을 차지를 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직전 경주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이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는 1번만 모쿠슈라, 에리카 신기수가 드디어 1승을 했죠. 모쿠슈라도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고, 3번마 스터닝 퀸도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는 순발력은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개 자체는 유리해 보이고요. 자, 문제는 또 다른 인기마인 7번마 블루레이서인데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도 앞선에 갈 수는 있는데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많다 보니까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7번마 블루레이서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복병마는 뭐냐? 데뷔전을 치르는 8번마 동키 플레이입니다.
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주행 심사는 뭐 겨우 통과한 그런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뒷심은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혼자 뛴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갖고 뭐 뒷심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조교가 신마치고 상당히 좀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고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조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주 조제로 기수 입장에서 앞선이 무너진다는 확신을 갖고 경주에 임하면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 그런 전개를 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에 나오는 모든 마필들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 기수가 어떤 기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필의 능력보다도 기수의 능력이 좀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약간의 배당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입상 가능마로요. 8번마 동키 플레이, 5번마 부강질주, 1번마 목구슈라,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스터닝 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이죠. 자,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는 마필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아직 전적이 그렇게 많은 마필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들은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만만한 편성은 아니고 좀 의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는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다른 마필에 비해 좀 한 발 앞서 있는 마필로 이 1번마 드래곤 불패 그리고 5번마 사랑왕자,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1번마 드래곤 불패는요. 일단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에 좀 불리함을 안았었죠. 그러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수철 기수에서 장추열 기수로 기수 변경을 했다. 그럼 오수철 기수와 장추열 기수를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장추열 기수가 조금은 더 낫죠. 거기에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이 드래곤 불패 입장에서는 손쉬운 선행도 가능한 경주입니다. 물론 뭐 2번마 소울비트라든가 이역 기수가 기승한 6번마 무한하로고 이런 마필들도 초반이 좀 빠른 마필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추열 기수라는 거 게이트의 이점까지 감안을 한다면 1번마 드래곤 불패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있고요. 자, 5번마 사랑왕자는 데뷔전에서 깜짝 3착을 하면서 뭐 삼복승, 삼상식 아주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안쪽 게이트를 파고들었죠. 그러면서 좀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고 경주를 끝마치고 말았는데, 자, 이동진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바꿨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마 사랑왕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에 기수까지 특급 기수로 교체를 했다면 저는 문세영 기수가 이번 경주 이 사랑왕자를 가지고 좀 앞선에 빠르게 붙이는 전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래곤 불패가 이렇게 드래곤 불패가 선행을 나갈 때 뒤에 이제 여러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가 될 텐데 이 5번마 사랑왕자가 이 선입권 자리에서 조금은 빠르게 드래곤 불패를 압박하면서 가는 전개가 나오게 되면 1200m 경주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마필이 선행 선입으로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번마 드래곤 불패와 5번마 사랑왕자의 단통 승부로 좀 보고 있는 경주고요. 이 단통 승부를 깰 수 있는 마필, 뭐 인기 많은 2번마 소울 비트라든가 임다빈 기수가 기승한 4번마 드림 리치, 6번마 무한하로고 뭐 이런 마필들도 당연히 이 두 마필, 인기마 두 마필을 깨려고 들어오는 마필들일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마필들 들어오면 크게 의미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3번마 봉화 스테이 이 마필에 조금 봉화 스테이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리고 마필이 이제 10월달 데뷔전을 치를 때는 스타트도 안 됐어요. 그러던 마필인데 직전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면 스타트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좋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순발력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봉화스테이가 이 조교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은데 마필이 상당히 깨끗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번마 봉화스테이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릴 가망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이 강력한 입상 후보와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로도 저는 3번마 봉화스테이 정도를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1번마 드래곤 불패와 5번마 사랑왕자 이 두 마필의 단방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드래곤 불패, 5번마 사랑왕자, 3번마 봉화스테이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이기는 한데 그 인기마의 능력 차이는 그렇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이 될 가망이 조금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되면 이 2번마 원평광야 그리고 1번마 빅블레드 이 두 마필이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 경합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바로 이 뒤를 이어서 3번마 드림스카이, 4번마 멋진 기록, 5번마 천구챗, 6번마 순간의 찬스, 7번마 싱싱싱, 8번마 스터닝 스카이까지 마번 순서대로 몰릴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 선의권이 엄청나게 두터워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경주에서 작용을 하는 게 뭐냐?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근성, 싸움을 하는 마필이냐? 두 번째는 이제 기수의 기승술. 이거 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여기에 과연 앞선의 마필이 1300m 경주 거리, 선행마가 유리하다는 1300m 경주 거리에서 버틸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5번마 천구챗, 그리고 6번마 순간의 찬스. 이 두 마필이 승군전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과연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선의 마필들이 그러니까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이 1번마 빅블레드나 2번마 원평광야가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의권의 마필들이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초반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성을 가지고 선의권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로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이 8번마 스터닝 스카이입니다. 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3.5kg의 부담 중량 증가.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까지 싸워왔던 모습을 보면 4번을 나와서 3번의 준우승. 아직 우승이 없다라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의 좀 근성 부족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싸웠던 마필들의 면면을 보시면요. 싸움이 됐던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그 나름 형군에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마필들과 싸움을 계속했었던 마필이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치고 올라오는 탄력, 근성은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데, 조교도 상당히 좀 강하게 채찍까지 돼가면서 강하게 시키고 있다. 이 점이 좀 마음에 들고요. 자, 7번마 싱싱싱은 서수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저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에 비해서 지금 11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두 번에 준우승인데,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은 좀 안 나오는 편이죠. 근데 강자 틈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직전 경주 프레시맨, 라운더탑 이런 마필들과 싸웠고요. 그 전에 레이디 태풍, 라운티모스, 불페블레이드 이런 마필들과 싸웠던 마필이고요. 결국 이 싱싱싱이라는 마필은 문제는 부담 중량입니다. 이 57이라는 부담 중량, 이 부담 중량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5번마 청구챗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니까 당연히 인기마겠죠. 근데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2번 우승을 하고, 2번 준우승을 하고, 지금 2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좀 약하게 봅니다. 조금 약하게 보는데, 아까도 말했던 이 기수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문세영 기수를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승군을 치르는 이 6번마 순간의 찬스, 과연 초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왜? 이 마필도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막강한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 순발이 좋은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초반 선입권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자리를 만약에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막판 한 발을 쓰기는 좀 어려운 마필인데, 이 마필도 지금 승군전이다 보니까 상대는 좀 강해졌는데 조교를 상당히 강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으른 기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 이외에 시시온 기수가 기승한 드림스카이,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하면 이제 지금 그 문세영 기수처럼 시시온 기수가 기승하면 다 인기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드림스카이도 꾸준히 자기 착순권에는 들어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는 못하지만 솔직히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기권의 마필들이 선전하는 가운데 그 인기권의 마필들의 능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스터닝 스카이, 7번마 싱싱싱, 6번마 순간의 찬스,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청구챗,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 배터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재미없는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여지는 경주고요. 이런 거죠. 적중은 어려운데 배당의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경주. 그리고 숨은 배당마도 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장래가 촉망되는 마필이죠. 1번마 국대파이터, 이 마필이 선행을 가고 7번마 짜릿한 자유, 이 마필이 추입 타이밍을 잡으면서 이 두 마필의 조합으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두 마필의 아성을 좀 깰 수 있는 인기마 두 마필의 선전 구도를 깰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 후보군으로 제가 보는 마필은 이 2번마 거센챔프, 3번마 걸자구뚱, 5번마 파사루봉, 그리고 9번마 다온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1번마 국대파이터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최근의 컨디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이 근성, 그리고 스타트 능력이라든가 막판 탄력까지 감안을 한다면 국산마 5구는 자력으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 자, 7번마 짜릿한 자유는
이제 부담 중량이 또 57로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막판 탄력은 상당히 막강한 마필. 다시 말하면 1400m가 어쩌면 좀 어울릴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다만 부담 중량 그리고 만약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흘러갔을 때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지 기본적인 능력으로 저는 1번 막 국대 파이터와 7번마 짜릿한 자유가 조금은 앞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마 거센 챔프 일단 기본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필이 직전 경주의 모습은 임기현 기수가 완전히 경주를 망친 그런 경주였죠. 전혀 의지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편성에서 9번막 거센 챔프가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두기도 저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주 주기를 되게 빠르게 하고 나오면서 기수를 문세영 기수를 교체를 했는데 2주 만에 나오는 말치고 조교도 상당히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자 이 마필은 조금 기복을 약간 보이는 마필입니다. 뭐 스타트가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또 나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믿음을 갖고 가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뒷심은 갖고 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점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자 3번막 걸작 으뜸은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 이 승군한 이후에 조금 컨디션이 하향세에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근데 이마필도 좀 앞선으로 붙여 뛰면은 막판 걸음을 내는 마필인데 결국 초반이 문제인 마필이고요. 자 5번마 파사루봉은 선행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이 국산마 육군 이 파사로봉의 고별전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이 아직도 육군에 있는 게 이상하다라고 말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에 이 파사로봉이 데뷔 당시에 보였던 그런 모습과 이번에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 발전 기대치가 조금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승군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파사로봉을 좀 약하게 봅니다. 이 약하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대 파이터를 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대 파이터를 강하게 보는 입장에서 이번 경주 선행이 1번마 국대 파이터와 5번마 파사로봉 어떻게 보면 파사로봉이 더 앞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1400m 경주에서 선행마 2마리가 따라하고 들어오는 편성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번마 국대 파이터를 선택을 하면서 파사루봉을 아예 뒤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자 9번마 다운디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항상 꾸준함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꾸준함만 갖고 있습니다. 뭐 강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마필 뭐 순발력이 좋다 뒷심이 좋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마필인데 결국 편성을 잘 만나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1번하고 7번 국대파이터와 짜릿한 자유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로 제가 보는 마필은 2번마 거센체프 이 마필 정도가 이 인기마의 선전을 좀 방해할 수 있는 마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11번마 럭셔리킹입니다. 자 6세가 된 마필 6세인데 아직도 국산마 5군 43전을 뛴 마필 볼 게 없는 마필이고 뭐 더 뛸 걸음이 있다 뭐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은 지금 비인기권의 마필이죠. 그러니까 인기권에서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앞선이 되게 빠르게 흘러갈 경우에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고전을 할 가망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 실버마 럭셔리킹은 다른 마필에 견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막판 직선주로 해서 외곽 게이트의 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추임마예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치고 올라오면 글쎄요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렵지만 3복의 한 자리는 3차까지는 가능성이 없는 마필 아닙니다. 왜냐하면 1번만 국대 파이터나 7번만 짜릿한 자유가 강하게 가버리면 나머지 마필들이 더 이상은 입상에 실패하겠다 싶으면 승부를 회피할 가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럭셔리킹은 3착도 감지덕지죠.
그러니까 최선의 승부를 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입상 가능마 1번마 국대파이터, 7번마 짜릿한 자유, 2번마 거센 챔프, 그리고 복병으로 11번마 럭셔리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뭐 중하급 편성 정도로 보여지는 경주인데 장래 기대치 있는 마필이죠. 1번마 동진불패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최근 상세가 좋고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좀 만만치 않아졌죠.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출이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어요.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앞선에 좀 붙일 가망이 높다. 이러면 전개의 이점도 생긴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 결국 이 1번마 동진불패의 전개를 중심으로 마필을 좀 유출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1번마 동진불패가 선의권 전개를 할 때 바로 옆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스마트 태양입니다. 직전 승군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죠. 뭐 프레시맨, 나인이글, 템베거 이런 마필과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고, 국산마 4군에서도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거기에 2연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 1300m 경주에서 연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때의 편성과 지금의 편성은 좀 다르죠. 다르기는 하지만 거리의 경주 거리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고요. 뒤에서 좀 치고 온다면 5번마 유니콘히트 정도가 뒤에서 좀 날라오는 모습을 보일 텐데, 자, 이 마필은 지금 승군 이후에 고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5군 시절까지만 해도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막강 탄력을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승군한 이후에 뭐 좀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지를 못하면서 어쨌든 인기권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일단 그리고 출주 주기가 12주 만에 출주다. 이 점도 좀 마음에는 걸립니다. 근데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조교 모습이 상당히 조금 양호해 보이고, 역시 이 유니콘 히트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한번 보이면서 입상권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결국은 이 1번마 동진불패가 선의권 전개를 하는 가운데 그 옆에 딱 따라붙을 수 있는 3번마 스마트 태양, 그리고 바로 그 뒤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유니콘 히트, 이 세 마필이 전개가 좋아지는데, 자, 문제는 1300m에서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거냐라는 거죠.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선행 후보가 8번마 아르고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 동진불패만 없다면 도주성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이 마필은 이제 뒷심이 지금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김철호 기수가 저는 이 8번마 아르고탑을 가지고 초반에 되든 안 되든 강하게 치고 나가기를 바라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1번마 동진불패는 어쨌든 승군전이라는 부담을 분명히 안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이 동진불패의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따라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르고탑은 견제 없이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를 자력으로는 어렵지만 좀 어부지리로, 다시 말하면 전개로 이뤄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8번마 아르고탑이 선행을 가고 1번마 동진불패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8번마 아르고탑을 넘어설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은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동진불패, 8번마 아르고탑, 3번마 스마트태양,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유니콘 히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 2000m 전체 15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최강마라는 이제 위너스맨이 지금 출전을 안 하고 있는 경주. 이제 위너스맨의 시대는 좀 끝이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포스트 위너스맨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경주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세대 교체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직전에 뭐 세계일보배나 이런 데 모습을 보면 세대 교체의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리고 일단 이제 오픈 경주고, 서울과 부산의 교류 경주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저는 어쨌든 부산 마필이 조금은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거의 다 입상 후보군이라고 봐야 돼요. 대상 경주에 나오는 마필. 그리고 2000m라는 경주거리까지 또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산에서 올라온 이 4번마 판타스틱맨, 그리고 7번마 스피디형, 11번마 투혼의 반석, 14번마 글로벌 히트, 그리고 15번마 크레이지 콘티, 이런 마필이 있고요. 또 세대 교체 앞장설 서울의 마필로는 3번마 나올 스나이퍼, 5번마 빅스고, 그리고 13번마 너트 플레이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선에서 마필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4번마 판타스틱맨은 이제 7세가 된 마필, 이제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문제는 7번마 스피드형입니다. 자, 이 마필은 분명히 1군 강자 틈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직전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또 서울에 올라와서 조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적인 기수, 이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는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좀 만만치 않은 편성이 지금 될 것으로 보이고, 자, 11번마 투혼의 반석은, 이제 그랑프리, 작년 그랑프리 출전 이후 처음 출전을 하는데, 그랑프리 이전, 계속해서 뭐 클래식 대상 경주, 코리아컵 뭐 이런 데 나온 모습을 보면, 좀 마필이 좀 하향세 들어선 게 아니냐, 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세가 된 마필이죠. 6세가 된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 이걸 보면 투혼의 반석은 여기서 그냥 끝날 마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 이점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위너스맨과 자웅을 겨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란 얘기죠. 거기에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자, 2월 24일 뭐 주행 연습 주행을 뛰기는 했는데, 뭐 연습 주행이긴 하지만 라스트 파long 타임이 11초 6이 나왔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11번 투혼의 반석이 좀 재기에 성공하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14번마 글로벌 히트는 어쨌든 차세대 에이스죠. 세대 교체에 선봉에 서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서울에서 벌어지는 경주기 때문에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최근에 물오른 김혜선 기수와의 호흡이라면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15번마 크라이지 콘티는 일반 경주에서는 모르겠지만 대상 경주에서는 조금은 전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번마 나올 스나이퍼는 서울 마필들 중에서 이제 세대 교체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마필. 실질적인 이번 경주가 이제 진정한 강자와의 승부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했고, 여기에 나온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강자와의 경험, 최강자와의 경험이 조금 모자란다라는 게 단점으로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문세영 기수가 최선의 승부를 다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버마 빅스고는 직전 세계일보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지금 4주 만에 지금 다시 대상 경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체력적인 열세의 문제, 그리고 직전 대상 경주 세계일보배에 뛰었던 마필들과 지금 여기 나온 있는 마필들은 다릅니다, 완전히. 그리고 1200m, 물론 이 빅스코라는 마필은 장거리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경합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고, 자, 나올 스나이퍼와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마필이죠. 13번마 너트 플레이. 이 마필은 전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번을 나와서 6번의 우승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에 비해서 아주 좋은 마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상당히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탄력만 붙일 수 있으면 이 마필을 따라갈 마필은 없습니다. 근데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은 마필인데, 오히려 이 너트 플레이는 하이군 시절보다는 지금의 마필이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세대 교체의 선봉에 설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제가 뭐 대상 경주 때는 늘 이렇게 하지만 그냥 마번 순서대로 딱 4마리 추천합니다. 3번마 나올 스나이퍼, 11번마 투혼의 반석, 13번마 너트 플레이, 14번마 글로벌 히트. 이 중에서도 지금 현재의 모습, 당일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저는 11번마 투혼의 반석은 입상권의 한 자리 내지는 우승 후보마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이 능력 차이가 조금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기마들이 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긴 하는데, 솔직히 경마에서는 뭐 당연한 거, 확실한 거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입상 가능마를 유출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마의 묘미죠.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능력마선에서 끝난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능력마들이 다 단점을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점을 어느 정도 해칭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승부는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마 골드나너, 그리고 3번마 올해다 함께, 9번마 컴플리트 리더, 10번마 블랙벨트, 이렇게 4마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10번마 블랙벨트,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베팅합시다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했어요. 출주 주기를 상당히 빨리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부담 중량도 올라가 버렸어요. 물론 이 마필이 기본적인 막판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거는 직전 경주에 늑발을 해버렸죠. 늑발을 하면서 입상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막판에 꾸역꾸역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가 조금 약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이번 경주 편성도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주 만에 나왔고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계속해서 늑발을 하게 되면 좀 불안 요소는 남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편성으로 봤을 때 10번마 블랙벨트는 이 정도의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올해다 함께는 딴 거 없습니다.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조교 모습도 좋아 보이고, 이번 경주 어쨌든 강선행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가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면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1번마 골드나너는 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게 기복마죠.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그래서 기복마를 강하게 놓고 배팅하기는 좀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자, 이 마필을 계속 임기원 기수가 타다가 이제 김동수 기수로 기수 변경을 했는데, 자, 임기원 기수가 최근에 기승하는 모습을 보면 글쎄요, 마필을 왜 이렇게 탈까?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인기마를 타도 안 되고 비인기마를 타도 안 되고,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몸을 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골드나노가 직전 경주 1600m, 물론 뭐 경주를 포기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라스트 타임이 16초 3이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을 김동수 기수로 바꿨는데 이 점이 과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냐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냐는 솔직히 뛰어봐야 합니다. 뛰어봐야 하는데 어쨌든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골드나노가 제 컨디션만 찾는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9번 막 컴플리트 리더의 임기현 기수가 가서 앉아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컴플리트 리더가 갖고 있는 능력, 뭐 전개 이런 것보다도 과연 임기현 기수가 마필을 제대로 탈 수 있을까가 불안 요소입니다. 마필만 놓고 보면 분명 이 마필은 입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10번을 나와서 우승이 없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4군까지 올라왔습니다. 2착 2번인데 3착을 무려 6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복 승률은 80%에 달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3착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자, 강풍마한테는 질 수 있지만 하이그랜드한테 졌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작두콩 잘 뛰었죠 이때는. 근데 솔직히 저는 에펠탑이라는 마필이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 마필한테 졌습니다. 이때는 솔직히 전개에 의해서 졌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또 작두콩한테 진 거는 이해가 가는데 최강나이스한테 졌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은 막판에 좀 올라오는 탄력에 있어서 좀 뭔가 아쉬움, 근성 부족을 보이는 마필인데 여기에 임기훈 기수까지 기승을 했다. 이러니까 믿음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경주가 됐고 인기마들 또 제가 믿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단점들을 좀 다 안고 있다 보니까 강하게 베팅하기는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편성이라면 베팅을 쉬고 관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블랙벨트, 3번마 올해다 함께, 1번마 골드나노,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컴플리트 리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인기만은 있는데 미들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현장 컨디션 또 주로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마필의 능력 그리고 전개만 생각하고 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2번마 백두보이, 4번마 마이티큐, 8번마 걸작드림, 아마 이 세 마필 정도가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3번마 이스트웨스트, 9번마 킹칼레, 11번마 퍼지데이, 이렇게 6마필 정도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 2번마 백두보이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강단 있게 타는 기수죠. 최근에 조금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안게이트의 선행마에 기승을 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뺄 가망이 높습니다. 자, 이 마필이 좀 승군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고 1300m 경주 거리라면 버틸 수 있는 그런 막판 끈끈함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4번만 마이티큐는 이제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지금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하게 마필을 끌고 갈 가망이 높고요. 자, 8번마 걸작드림은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뛰는 이 주행 자세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 마필이 단독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인데, 만약에 초반에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좀 어려운 전개가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안게이트에 2번 백두보이, 4번 마이티큐 등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8번 마 걸작 드림은 조금은 어렵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3번 마 이스트 웨스트.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이마필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뭐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막판 탄력으로 역전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9번 마 킹칼레는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직전 경주죠. 1월 6일 경주에서 비인기마를 가지고 조상범 기수가 막판 탄력을 가지고 뛰어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바이언에 잠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마필이 출입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 출입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은 전개.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이 좀 뭉치는 그림이 나오고, 외곽에서 11번마 퍼지데이나 3번마 이스트 웨스트가 압박을 한다면 9번마 킹칼레가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조상범 기수는 페어플레이를 하는 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말무리를 하고 말에 무리를 안 주는 기승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거꾸로 생각하면요, 페어플레이를 하는 기수다라는 얘기는 몸싸움에 약하다는 얘기죠. 싸움을 할 때 싸움을 잘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범 기수에 대한 믿음이 좀 다른 기수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자, 9번마 킹칼레가 이번에 편성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지만 저는 전개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11번마 퍼지데이죠. 자, 이 마필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요, 42주 만에 출전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이 정도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 감각 회복이 되어 있느냐, 이 점이 좀 중요하고, 기술을 또 이상규 기술을 기승을 시켰습니다. 최영구 조교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양 복귀 전에서 너무 무거운 등짝으로 부담을 갖기가 싫어서 이상규 기술을 지금 태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마필이 뭐 정상적인 일반 수습 기수가 아닌 일반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부담 중에 58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규 기수를 태웠는데, 문제는요, 이상규 기수가 솔직히 이렇다 할 기승수를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마, 앞선에 나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 올라오고 뒷심으로 치고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전개에 있어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마필들보다는 좀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고, 조교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퍼지데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뭐 이 이외에도 여러 마필들이 좀 입상 가능성을 좀 놓고는 해보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1번마 퍼지데이, 3번마 이스트 웨스트, 2번마 백두보이, 그리고 복병으로 4번마 마이티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의 변화가 좀 많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의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게 좀 중요해지는 그런 경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입상 후보마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 구도로 빠질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인데, 자, 이런 경주에서 이제 마번을 유출을 해낼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00m 경주거리인데, 여기서 나온 마필들 중에서 좀 입상 후보마라고 본다면, 뭐 1번마 지모션, 2번마 한강보스, 3번마 라운드 하이맨, 4번마 금빛마, 5번마 배다리 왕자, 10번마 마이센터. 저는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3번마 라운더 하이맨을 강하게 볼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어쨌든 국산마 상군에서 1200m긴 하지만 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다만 1400m 경주거리에서는 조금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머스킷맨의 자마입니다.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5kg가 올라갔다라는 거, 이게 문제인데, 결국 라운드 하이맨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라운드 하이맨을 믿는다면 좀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의 전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요. 라운드 하이맨의 전개를 믿지를 않는다면 앞선이 무너진다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라운드 하이맨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주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 라운드 하이맨과 어깨를 나란히 선행 경합을 할 마필은 체외각에 있는 11번마 용비서울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마필은 순발력만큼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인데, 막판 뒷심 부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1400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필이죠. 만약에 이 용비서울이 안게이트 쪽에 들어오고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난다면 강하게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최외곽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주거리도 1400, 그리고 어쨌든 라운드 하이맨이라는 강력한 선행마가 안게이트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용비서울 강하게 보기 어렵고, 자, 10번마 마이센터,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좀 좋게 보는 마필인데, 그래서 이제 상위군으로 오면서 이제 조금은 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 경주가 너무 실망스러웠죠.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자리 잡기에 실패하면서 거리적 손해를 많이 봤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걸음이 좀 살지를 못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이센터는요,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근성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인데, 저는 장추열 기수가 직전 경주의 실패를 좀 맛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1400m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을 했을 때 초반에 선행 경합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의권 자리 잡고 가면서 막판 한 번의 승부를 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전개를 한다면 저는 전개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4번마 금빛마는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선의권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순발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저는 초반에 좀 빠르게 안으로 붙일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1번마 지모션은 꾸준함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꾸준함을 갖고 뛰는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강편성에서의 경합이 별로 없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와의 경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생각보다 좀 강편성을 만났고요. 자, 이번마 한강보스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다 보니까 믿기가 좀 어려운 마필.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최대 이변마로 보는 마필은 5번마 배다리 왕자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상당히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막판 뚝심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입니다. 물론 모든 마필들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을 다 보내놓고 차분하게 자기만의 전개를 탄다면 저는 분명히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는데, 자, CC1 기수가 기승을 했죠. 제가 CC1 기수를 조금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전개를 상당히 잘 탑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최대한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부드러운 전개를 탄다. 그러니까 무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판 직선주로 해서 한 번의 승부를 보는 그런 기수로 보여집니다. 저는 다만 지금 CC1 기수가 상당히 많은 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짧은 기간 안에 그리고 많은 서울경마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는 한데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장거리에 기승을 했을 때 이 장거리 기승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단거리나 중거리 정도까지는 분명히 되는 기승수를 갖고 있는 기수입니다. 장거리가 어떨 것이냐는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저는 일단 이 5번마 배다리 왕자가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솔직히 어느 정도 배당은 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 노림수를 갖고 가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라운드 하이맨, 5번마 배다리 왕자, 4번마 금빛마,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마이센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토요일 11경주와 이제 분할이 된 경주인데, 이제 토요일 11경주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자, 2등급 경주가 분할이 돼서 뭐 9마리, 8마리 출전을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2등급, 1등급 이런 경주들은 솔직히 좋은 말들이 다 나와서 최선의 승부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상위군으로 갈수록 마필이 없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 11경주에 나오는 마필과 오늘 이 11경주에 나오는 마필, 그러니까 편성을 좀 비교를 하자면 저는 토요일 나오는 마필들의 편성이 더 세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마필들은 그 2등급의 중하위권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좀 기복마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솔직히 예상을 하기가, 그리고 현장에서 적중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복마들이 많다 보니까요. 다만 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이 3번마 한강의 기상, 직전 이역기수, 지금 이역기수가 다시 기승하고 있는데 직전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번 경주 1번마 컴플리트 타임과 5번마 매직 그레이스가 선행 경합을 하고 4번마 타우루스 퀸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3번마 한강의 기상이 막판 탄력, 이 선에서 끝난다라고 봅니다. 그 이 이외에 7번마 장산 미사일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마 스카이 망치는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 네 마필 선에서 끝난다인데 솔직히 1번마 컴플리트 타임, 스타트 능력으로 봐서는 제일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임기훈 기술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플리트 타임을 저는 좀 강하게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5번마 매직 그레이스가 1번마 컴플리트 타임에 어깨를 짚어갈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버틴다면 컴플리트 타임보다는 저는 5번마 매직 그레이스가 버틸 가망이 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 속에서 한강의 기상이 손쉬운 라스트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타우루스키는 전개입니다. 선입에서 끈끈하게 자기만의 걸음으로 버텨내는 걸음을 갈 수 있다면 입상에 성공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마필이 앞선의 마필들과 막 경합을 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입상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김정준 기수가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한강의 기상, 5번마 매직그레이스, 4번마 타우루스킨, 뭐 8마필 추천하기 때문에 딱 3마필만 추천하는 편성입니다.